네, 6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검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정력, 파워라고 하는데 검정력 자체가 뭐라고? 확률이라고. 어떤 확률? 누가 참일 때? 대립가설이 참일 때 검정력이니까 좋은 거라고. 진짜 기각해버리는 거야. 대립가설이 참이니까 귀무가설 뭐 해야 돼? 기각해야겠죠. 그래서 요럴 확률, 이게 바로 뭐다? 검정력의 정의죠. 그래서 그 정의를 맞게 쓴 거 누구냐? 참인 기무가설 아니라고. 누가 참이라고 지금? 대립가설이 참이라고. 그럼 거짓인 기무가설 요게 맞죠. 기무가설이 거짓이니까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뭐야? 대립가설이 참이란 소리잖아. 그래서 3, 4번이 맞는 상황에서 거짓인 기무가설을 진짜 이제 뭐 해버려야 돼? 기각해버려야지 검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 다 의미가 있죠. 참인 기무가설을 기각할 확률. 참이면 기각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걸 기각해버렸대. 그럼 이게 뭐야? 1.56가 발생할 확률이죠. 그래서 2번 참인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을 확률. 이거는 뭐 잘한 행동이고. 거짓인 기무가설을 그럼 뭐 해야 돼? 기각해야 되는데 기각하지 못했대. 그럼 이건 뭐야? 2종 오류 확률이죠. 각 검정에서 나오는 용어들의 정의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거를 뭘로도 쓸 수 있어야 돼? 수식으로 써서 계산까지도 할 수 있어 줘야 되죠. 근데 얘는 지금 정의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7번 풀어보겠습니다. 상관계수 로우에 대한 설명으로 항상 옳은 것만 고르면 무엇이냐? 독립이면 상관계수 0이냐? 요건 성립한다 그랬죠. 대신에 여기 뭐 한다고?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고. 독립이면 당연히 상관계수는 0입니다. 독립이면 뭐니까? EXY랑 EX 곱하기 2Y가 같기 때문에 누가 0이야? 공분산이 0이 되죠. 공분산은 얘에서 얘 빼는 건데 둘이 같다며. 그럼 0이 되니까 당연히 상관계수도 뭐가 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당연히 성립한다. 니은 상관계수가 1이라는 소리는 뭐야? x랑 y가 뭐야? 양의 선형 관계가 있다는 소리죠. 근데 무조건 y는 x여야 되니? 아니죠. 양의 선형 관계는 y는 2x 플러스 3 이런 것도 양의 선형 관계잖아. y는 2분의 1 x 뭐 마이너스 7 이런 것도 다 양의 선형 관계라고. 무조건 y는 x만 되는 거는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틀리게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명제를 판단할 때는 요걸 판단하셔야 된다고. 로우는 1이다. 그다음 y는 x다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결론 부분에서 요 부분을 뭐 해야 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명제를 예를 들으면은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앞에 부분에서 x 되는 거 2밖에 없잖아. 근데 뒤에 부분에서 x제곱이 4 되는 경우는 2도 있고 마이너스도 2도 있잖아. 그래서 뒷부분의 조건이 앞부분의 조건을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포함하고 있잖아. 그럼 명제가 성립한다고. 근데 x제곱은 4이면 x는 2이다. 요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앞부분에서 성립하는 거는 2랑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뒷부분에서 2밖에 지금 안 적혀 있잖아. 포함을 뭐해? 못하고 있잖아. 그럴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뒷부분이 요 뒤에 있는 조건 부분이 앞에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다 포함할 때 그때 명제가 뭐야? 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앞부분이 더 크잖아. 로우가 상관계수가 1이 되는 경우는 엄청 많다고. 근데 그중에서 한 경우만 적어놨으니까 니은이 틀리게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명제를 판단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 디귿 얘네들의 상관계수를 구하면 로우다. 이건 맞죠. 상관계수는 앞에 둘이 곱해진 수에 뭐만 나가? 부호만 앞으로 나가는데 x랑 y에 지금 둘 다 플러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플러스 코릴레이션 xy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도 성립하게 되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 문제 당연히 판단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뭐 문장이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명제는 어떻게 참거짓을 판단하는가 그 원리만 잘 기억하고 있으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8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낚이시면 안 되죠. 어느 지역의 남녀 출생률이 같은지를 검증한대. 그럼 요 문장만 보고 우리가 요렇게 쓸 수가 있어. 피남은 피여. 남자의 출생률이랑 여자의 출생률이 같냐, 뭐 다르냐, 여자가 더 크냐. 자, 뭐 요런 식으로 검증한다 생각해서 얘를 뭘로 봐? 모비율의 차 검정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뭐에 틀린 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비율의 차 검정은 뭐야? 요 두 비율에 나오는 요 두 집단이 서로 뭐야 되냐면 독립이야 돼.
근데 지금 남녀 출생률 어느 지역의 남녀 출생률을 살펴보면은 만약에 남자의 출생률이 60%야. 그럼 여자의 출생률은 몇 퍼야? 40%죠. 남자의 값이 정해지면 그 반대 1에서 뺀 값이 여자의 출생률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이 서로 뭐야? 두 확률이 독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돼? 남녀의 출생률이 같다를 남자의 출생률이 0.5다. 그럼 당연히 여자의 출생률도 뭐야? 0.5니까 같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뭘로 봐야 돼? 모비율 검정으로 봐주셔야죠. 그래서 모비율 차 검정으로 낚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모비율 차 검정은 독립인 집단을 서로 비교하는 거다. 근데 지금 남자랑 여자는 종속이잖아. 남자의 반대가 여자잖아. 서로 여사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속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모비율의 검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진짜 실험을 해봤더니 100명 중에 남자가 57명 나왔대. 그래서 출생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출생률이 같냐, 남자가 더 크냐, 대신에 유의 수준이 뭐 달라지고 여자가 더 크냐. 자, 요런 식으로 판정을 하죠. 당연히 4번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명 중에 57명으로 이미 남자가 많이 태어났어. 근데 여자가 더 크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죠. 이미 안 되죠. 그쪽은. 이미 마이너스 쪽으로는 절대 안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지금 그냥 보자마자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여러분들이 내리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비율 검정을 위한 검정 통계량을 구하면 어떻게 구해? 우리가 구한 표본 비율 빼기 귀무가설에 나오는 P값 나누기 루트 n분의 P 곱하기 1-P를 쓰게 됩니다. 요 모비율 값이 귀무가설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뭘 써야 돼? 모비율을 써주시면 돼.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100명 중에 57명이니까 0.57이죠. 남자의 비율이 빼기 0.5. 지금 귀무가설에 나와 있는 모비율은 루트 몇 명 조사했어? 100명. 그 다음에 P가 몇이야? 0.5. 1-P도 그럼 몇이야? 0.5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은 분자 부분 계산해 주시면은 0.07이고 분모 부분은 루트 벗기면은 10분의 0.5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0.05가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몇이야? 5분의 7이죠. 5분의 7은 몇이야? 1.4가 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오케이 1.4구나를 찾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1, 2, 3번들을 살펴봐 주시면 되죠. 유의 수준 5%에서 남녀 출생률이 같니? 그럼 기각력을 어느 쪽에 만들어? 양쪽에 만들겠죠. 그렇죠? 같다, 다르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양쪽에다가 2.5%씩 해서 만들면은 요 값이 몇이야? 1.96이 되죠. 왜냐면 Z 0.025인데 Z 0.025는 1.96으로 하려면 그래서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나오면 귀무가설 채태 밖으로 나와야지 귀무가설 기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지금 몇이야? 1.4니까 뭐에 채택력에 속해 있죠. 기각으로 1.96보다 더 크지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뭐에 기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녀 출생률은 뭐에 같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유의 수준 5%에서 남녀의 출생률이 더 크니? 그럼 얘는 무슨 검정이야? 우측 단측 검정이 되죠. 0.5보다 더 크냐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한 다음에 이쪽 끝에만 5%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고 기각력을. 그럼 얘는 뭐야? Z 0.05. Z 0.05는 문제에 보니까 몇이야? 1.645죠. 근데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 몇이라고? 1.4라고. 그럼 1.4는 여전히 기각력에 뭐에 속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뭐 해야 돼? 채택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남마의 출생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되시죠? 남아의 출생률이 더 크다고 하려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될 거 아니야. 더 크다가 대립가설이니까. 근데 지금 기각력에 속하지 못하니까 기각할 수가 없다고. 자, 요런 식으로 판단하면 정답 몇 번이야? 3번이 되죠. 3번은 뭐야? 유의 수준만 10%로 바꿔줬어. 그럼 여기가 0.1이 되게 Z 0.1 값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기각력을 만들 건데 Z 0.1이 문제에서 몇이래? 1.28이래. 그럼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은 1.282보다 뭐에 크니까 기각력에 뭐에 속하게 되죠. 그럼 그때는 이제 남아의 출생률이 더 크다. 대립가설 말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낚이면 안 되는 포인트 어디야? 첫 번째, 모비율의 차 검정이 아니다. 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 각각의 유의 수준과
각각의 뭐에 대립가설들을 잘 살펴보셔서 기강력을 잘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요런 거에 낚이지 않았다면은 뭐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데 이 중에 뭐 한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거나 뭐 낚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매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9번 풀겠습니다. 9번 문제가 뭐 엄청나게 길어. 10명에 대해서 식이요법 전후 몸무게를 측정해서 두 몸무게가 같냐 뭐 다르냐 검정하기로 한대. 되죠? 여기까지 판단했죠.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거야? 유의 확률 구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봐서 오케이 구해야 되는 건 유의 확률인 거 알았고 보기를 보니까 1, 3번은 T1을 쓰고 2, 4번은 벌써 T2를 쓰죠. 얘는 뭐야? 얘는 지금 얘가 SP 제곱이어 갖고 합동 표본 분산을 구한 거 보니까 T1은 뭐야? T1은 독립 표본 T 검정이죠. 그다음에 T2는 식이 엄청나게 간단히 돼 있고 그냥 10명 그대로 루트 10 갖다 쓴 거 보니까 얘는 뭐야? 대응 표본 T 검정이라고. 그래서 요런 거를 빨리 판단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뭐야? 10명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전후 비교하니까 얘는 무슨 표본이야? 대응 표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굴 써야 돼? T2를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T2를 써야 되는 걸 찾고 났더니 2, 4번은 뭐가 달라? 하나는 그냥 확률이고 T2보다 크다 확률이고 하나는 T2보다 큰데 곱하기 2를 하잖아. 이때는 이제 뭘 봐야 돼? 유의 확률에서 얘가 대립가설이 무슨 검정인지를 봐줘야죠. 자, 대립가설이 무슨 검정이야 지금? 양측 검정이잖아. 자, 양측 검정일 때는 P값 어떻게 구해? 우리가 검정 통계량 찾은 다음에 이 검정 통계량보다 큰 확률이 P값입니다 하는데 양측 검정일 때는 여기에다 뭐에 곱하기 2를 해줘야죠. 왜냐면 이쪽에서도 기강력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쪽, 큰 쪽이든 뭐 작은 쪽이든 한쪽에서 일단 확률을 찾은 다음에 그것보다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을 찾아주신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고 있는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막 문제 읽고 이게 어떻게 구성된 건지 요렇게 파악하시지 말고 그냥 문제를 빠르게 쑥 훑은 다음에 아 지금 뭘 찾으라는 거냐? T1이냐 T2? 오케이 이걸 찾으라는 거고 그냥 확률이냐 2 곱해야 되냐? 요걸 찾으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유의 확률에서 어떤 경우에 2를 곱하게 되는가? 양측 검정일 때 2를 곱하는 거라고. 그래서 양측 검정이구나. 2 곱해야지. 4번. 요렇게 해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서 찍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문제를 엄청나게 꼼꼼히 읽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데 요런 문제, 요런 긴 문제 오히려 정답은 쉽다고.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문제에서 구해야 될 게 뭔지를 파악하셔서 구해내셔야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강조하겠습니다. 네, 10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얘가 뭐야? SXX죠. 얘가 SYY면서 얘가 뭐야? SST라고. 자, 그랬을 때 회귀 분석했더니 추정된 회귀식이 요렇게 나왔대. 그때 뭘 구하래? 잔차 제곱합 SSE를 구해보랍니다. 자, 요런 식으로 회귀 분석에서 각가지 값들 알려주고 구해봐라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라고? R은 B 곱하기 SY분의 SX입니다부터 출발해서 여기서 만약에 상관계수 구하라는 거면 그냥 요 상태에서 바로 풀어도 되는데 지금은 결국 SSE를 찾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 해봐야 돼? 제곱해봐야죠. 자, 그래서 제곱을 하면 상관계수 제곱하면 뭘로 바뀌어? 결정계수로 바뀌고 회귀계수 제곱해 주시고 SY나 SX는 제곱하면 SYY분의 SXX가 됩니다. 자, 결정계수는 뭐야? SST분의 SSR이잖아. 근데 SST가 뭐야? SYY라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약분을 만약에 해주면은 결론적으로 뭐야? SSR은 회귀 계수의 제곱 곱하기 SXX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지금 기울기가 몇이야? 2잖아. 제곱하면은 4 곱하기 SXX가 지금 80이니까 계산하면 몇이야? 320이 됩니다. 자, 원래 SST가 몇이었어? 360이었잖아. SST가 360이고 SSR을 구해봤더니 320이었어. 그럼 SSE는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서 요거 빼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몇이야? 40이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요 식편안 써주시고 그 다음 거기다 뭐 해주라? 제곱해주라. 제곱해주면은 각종 제곱합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고 이것만 물론 외우셔도 좋은데 만약에 여기까지도 외워주신다면은 요식도 외워주신다면 조금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